그는 부드러웠고 배려해줬고 무엇보다 젊고 강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내가 수줍게 말하자. 나도요.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해요. 민우의 사랑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처음 느껴보는 천국이었어요. 오랜 외로움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순간이었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남편이 죽고 난 뒤 40년 결혼 생활이 통째로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만 빼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17살 어린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건 복수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떠났어요. 영정 속 그의 얼굴은 여전히 성실하고 따뜻해 보였죠. 모두가 말했어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였다고. 3일장 내내 조문객 500명이 다녀갔어요. 그들은 저를 보며 말했죠. 복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셔서 부러워요. 40년을 한결같이 사셨잖아요. 이제 좀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그 누가 알았겠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조문객들이 다 돌아가고 텅 빈 장례식장에 혼자 남았죠. 정리를 하다가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40년 부부인데 비밀번호 정도는 알겠지 싶었죠. 제 생일을 눌렀어요. 틀렸어요. 결혼기념일을 눌렀어요. 또 틀렸어요. 아들 생일,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무심코 누른 숫자가 있었어요. 0315, 3월 15일. 누구 생일인지도 모르고 눌렀는데 열렸어요. 카카오톡 알림이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눌렀어요. 그리고 본 거예요. 오빠, 장례식도 못 가서 미안해. 내가 가면 희숙이가 알아챌까봐. 20년을 함께 했는데 이렇게 보내야 하다니. 사랑했어. 정말로. 발신자 이름은 미선. 제 40년 친구였어요. 위로 스크롤을 올렸어요. 수백 개의 메시지들, 사진들, 여행 사진, 함께 찍은 사진들, 손을 잡은 사진, 제가 사진 찍어준 사진도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사진 좀 찍어줘 하며 웃던 그 순간들이, 그 중에 이런 메시지도 있었어요. 여보, 미안하지만 이번 주말도 회사 워크숍이래. 희숙이한테 이렇게 잘 둘러댔어. 오빠는 거짓말 천재야. 40년간 한 번도 안 들켰잖아. 40년. 40년이요. 20살에 결혼해서 62살까지. 내 인생 전부를 함께한 사람이 그 절반을 거짓말로 산 거예요. 더 웃긴 건요. 나만 몰랐다는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었는데 나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놓쳤어요. 바닥에 떨어진 화면을 보는데 진동이 왔어요. 미선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희수가 연락 안 되길래 걱정했어. 많이 힘들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모르는 게 약이었던 거 알지? 이제라도 알게 돼서 미안해. 모르는 게 약? 그래서 20년간 날 바보로 만든 거야? 견딜 수가 없었어요.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희숙이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희숙아. 왜? 장례식에 왜 안 왔어? 40년 친구잖아, 우리.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희숙아. 나 정말 끊어졌어요. 전화가요. 40년 친구가, 20년간 내 남편과 바람 피운 친구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 소영이었어요.
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섰죠. 응, 괜찮아.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혹시 아버님 휴대폰 보셨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너도 알고 있었니? 어머니, 너도 알았어? 준호도? 너희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손주들이 봐요. 아, 그래. 손주들. 체면. 그게 중요하지. 나는 그냥 바보로 살면 되는 거고, 어머니를 지키려고 그랬어요. 어머니는 아버님 없이 못 사시잖아요. 차라리 모르고 사시는 게 더 행복하실 거라고. 그래서 날 바보로 만든 거구나. 모두가 날 불쌍한 여자로 만든 거야. 동정받을 불쌍한 애미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 준호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엄마, 소영한테 들었어요. 아버지 휴대폰 보셨다고. 언제부터 알았니? 5년 전쯤. 우연히 알게 됐어요. 5년. 5년이나 알고도 날 속인 거야? 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아버지랑 싸우시면 엄마가 더 힘들어 하실까봐. 나를 위해? 나를 위해서 날 바보로 만든 거야? 너희 아버지 체면 지켜주려고, 가족 체면 지켜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엄마 그건 너희 아버지가 20년 동안 날 속인 건 몰라도 너까지 5년 동안 날 속인 건 진짜 용서가 안 돼.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방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밥도 안 먹고 물만 마셨죠. 거울을 보는데 낯선 사람이 있더라고요. 62살 할머니.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이게 나야? 40년간 헌신하고 살았는데 이게 내 얼굴이야? 그렇게 1년을 나는 정신이 나간 채로 죽은 듯이 집안에만 갇혀 살았습니다. 아니, 죽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누군가를 데려왔어요. 엄마, 손님이 왔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캐리어를 끌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우라고 합니다. 별 관심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엄마, 민우 형이 내 사업 파트너인데 사정이 생겨서 한 달 정도만 우리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방은 2층 끝방 쓰시라 해.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남자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아니, 정확히는 이 남자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걸. 이틀 후 아침이었어요. 저는 부엌에 멍하니 앉아서 물만 마시고 있었죠. 며느리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 남자, 민우가 부엌에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손님은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소영이가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민우가 제 앞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주머니는 아침 안 드세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많이 힘드시죠? 그제야 그 사람을 제대로 쳐다봤어요. 너가 뭘 알아? 저도 배신당해 봤어요. 40년 배신당한 적 있어? 아니요. 10년이요. 아내가 제 형과 바람났었어요. 그것도 5년 동안. 나만 몰랐죠. 그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동정하는 눈빛이 아니라 이해하는 눈빛이었죠. 그래서 이혼했어? 네. 3년 전에요. 그 이후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때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동등하게 대해준 건 그는 날 위로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해해줬죠. 며칠이 지났어요. 이상했어요. 그 사람이 집에 있으면 뭔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저녁 8시쯤이었을 거예요. TV 앞에 앉아 있는데 민우가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뭐 보세요? 몰라. 그냥 켜놨어. 다른 거 볼까요? 뭐 재밌는 거. 채널을 돌렸어요.
한 드라마가 나왔는데 남녀가 다투는 장면이었어요. 당신이 날 사랑했다고? 그럼 왜 거짓말했어?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애써 참았지만 이거 말고 예능 볼까요? 민우가 재빨리 채널을 바꿨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죠. 아주머니, 우셔도 돼요. 눈물도 안 나와. 이미 다 말랐나 봐. 그럼 화내셔도 되고요. 화낼 사람이 없어. 화낼 사람은 이미 죽어버렸고 남은 사람들은 다 공범이거든. 그럼 저한테 화내세요. 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화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서요. 갑자기 웃음이 터졌어요. 5년 만에 진짜 웃음이요. 넌 참 이상한 사람이네.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5년 만에 웃었어요.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웃음을요. 그게 이 남자 앞에서였다는 게 그때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죠. 그건 시작이었어요.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집 앞 화분을 보고 있었죠. 시든 꽃들을요. 민우가 다가왔어요. 아주머니, 이 꽃들 키우세요? 옛날에는 좋아했어. 근데 요즘엔 이거 물만 제대로 주면 살 것 같은데요. 같이 돌봐볼까요? 귀찮을 텐데. 저 요즘 할 일도 없는데요. 아주머니랑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화분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물을 주고 시든 잎을 정리하고 아주머니 꽃 이름 아세요? 이건 베고니아, 이건 제라늄. 와, 다 아시네요. 옛날에 많이 키웠거든. 왜 그만두셨어요?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볼게요. 매일 같이 돌보죠. 이상했어요. 이 남자 앞에서는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느낌이었어요.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정희숙이라는 사람으로 3주쯤 지났을 거예요. 저녁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넌 왜 준호랑 사업하게 된 거야? 대학 후배예요. 착한 사람이더라고요. 착한 사람. 그래, 착하지. 엄마한테만 빼고는. 아주머니. 미안, 괜한 말했네. 아주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처음 뵀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으셨거든요. 그랬을 거야. 난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조금 살아있는 것 같아. 그때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죠. 그 순간이었어요. 내 심장이 뛰는 걸 느낀 건 62살의 여자의 가슴이 마치 20살 처녀처럼 두근거렸어요. 아니야, 이건 착각이야. 고마운 마음이 잘못 전달된 거야. 나이 차이가 17살이나 나는데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가슴은 거짓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였어요. 밤 11시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2층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소영이와 민우의 대화였어요. 혹시 무슨 다른 의도 있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이 꽤 많거든요. 혹시 그거 노리는 거 아니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재수 씨,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아니면 왜 나이 많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까지 잘해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 맞아. 45살 남자가 62살 할머니한테 잘해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 재산이지. 또 속은 거야, 정희숙. 너는 평생 속고 사는 인생이야.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눈물이 흘렀어요. 다음 날 아침 민우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짐 싸는 거야? 어제 일 때문에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어제 일? 재수 씨랑 다 들으셨을 줄 알았는데. 다 들었어. 침묵이 흘렀어요. 민우가 고개를 숙였죠. 죄송해요. 제가 있는 게 오히려 아주머니한테 피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가는 거야? 재산 없으니까? 아주머니, 솔직히 말해. 재산 노리고 나한테 잘해준 거 맞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럼 뭔데? 62살 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잘해줘? 불쌍해서? 동정해서? 아주머니는 저를 사람으로 봐주셨잖아요. 45살 백수, 이혼남 취급 안 하고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주셨잖아요. 거짓말 마.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 나한테 잘해주는 척 하면서 뒤에선 다른 속셈 있더라고. 저는 진짜 됐어. 가. 어차피 한 달 계약이었잖아. 민우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저는 등을 보이고 서 있었죠. 보내야 했어요. 또 속을 순 없었으니까. 또 바보가 될 순 없었으니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갑자기 잠깐만 제가 소리쳤어요. 빠르게 달려가서 민우의 손목을 잡았어요. 가지 마. 아주머니, 내가 진짜든 거짓이든 상관없어. 내가 재산 때문이든 동정심 때문이든 난 그냥 내가 있을 때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 그게 잘못된 거라도 착각이라도 제발 조금만 더. 민우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는 진짜예요. 진짜 속셈 없어요. 아주머니가 좋아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정말 좋아요. 그 순간 알았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그리워했는지. 40년 동안 난 사랑받지 못했어요. 존중받지 못했어요. 그냥 편리한 아내, 헌신적인 엄마, 착한 할머니. 그런 역할만 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 남자는 날 한 사람으로 봤어요. 62살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정희숙이라는 한 여자로.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건 잘못된 거였어요. 나이 차이 17살. 아들 친구. 세상의 모든 규칙을 어기는 거였죠. 하지만요. 규칙을 지키며 산 40년이 내게 뭘 줬죠? 거짓말과 배신뿐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규칙을 어겨볼까요? 이번 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민우가 다시 집에 머물게 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그는 2층 작은 방에 머물렀고 저는 1층 안방에 있었어요. 준호와 소영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달라졌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확인하지 않아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봤어요. 예전과 다른 제가 보였죠. 화장을 했어요. 옷을 골라 입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봤던 거예요.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젊어지세요? 소영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좋은 일? 그렇죠. 좋은 일이었어요. 62살에 처음으로 저를 위해 화장하고 저를 위해 옷 입고 저를 위해 거울을 보는 것. 그게 좋은 일이 아니면 뭐겠어요. 저녁이면 민우와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좋았죠. 가끔 손이 스치면 심장이 뛰었어요. 이러다 들킬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 응? 저, 말해도 될까요? 뭐, 아니에요. 나중에요. 우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이게 뭔지 정의하기가 무서웠죠. 사랑이라고 하기엔 너무 터무니없었고, 우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떨렸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손주들이 자고 준호 부부도 방에 들어간 후였죠. 거실에 민우와 단둘이 남았어요. 아주머니, 요즘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네. 웃는 얼굴이 예뻐요. 예쁘다. 언제 들어봤던 말일까요? 남편은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요. 나는 그냥 어머니였을 뿐이니까요. 고마워. 뭐가요? 그렇게 말해줘서. 민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아주머니, 아니 희숙 씨, 이름을 불렀어요. 40년 만에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이거 이상한 건가요? 뭐가? 제가 희숙 씨를 좋아하는 거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할 말이 없었어요. 잘못됐죠, 당연히. 17살 차이. 아들 친구. 남들이 보면 미친 짓이에요. 하지만 나도 몰라. 잘못된 건지 아닌지. 근데 네, 나도 내가 좋아. 이상하게. 그날 밤 우리는 손만 잡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죠. 가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어요. 소영이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머니, 민우 씨랑 많이 친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 요즘 둘이 맨날 같이 있잖아요. 차도 마시고 꽃도 가꾸고 그냥 집에 있으니까. 어머니 혹시 아니에요. 괜한 말할 뻔했네요. 소영이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경계하고 있었죠. 그리고 2주 후 그날이 왔어요. 준호가 회사 일로 일찍 들어온 날이었죠. 소영이는 친정에 가 있었고요. 저와 민우는 안방에 있었어요.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문이 벌컥 열렸어요. 준호였어요. 그 순간 제가 민우의 무릎에 반쯤 기대어 있었고 우리는 손을 잡고 있었죠.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와 민우는 황급히 떨어졌지만 이미 늦었죠. 준호야, 이건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준호야, 진정해. 우리는 그냥이라고요. 엄마랑 민우 형이 손잡고 있는 게 그냥이에요. 민우가 일어섰어요. 준호야, 내 잘못이야. 아주머니는, 형, 지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준호야, 소리 지르지 마. 제가 처음으로 아들한테 소리쳤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 누구예요? 제 친구라고요. 나이는 또 몇 살이게요? 17살이나 어려요. 그래서 나이가 뭐가 중요한데? 중요하죠. 엄마는 할머니세요. 손주도 있으시잖아요. 할머니.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어요. 나도 알아. 내가 할머니라는 거. 근데 난 할머니이기 전에 사람이야. 여자라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1년. 1년밖에 안 됐어. 근데 너희 아버지는 20년 동안 바람 피웠잖아. 준호가 얼어붙었어요. 그건 괜찮고 나는 안 돼? 왜? 내가 여자라서? 내가 엄마라서? 엄마, 그게 똑같아요? 아버지는 실수하신 거고요. 실수? 20년이 실수야? 너 정말 내 아들 맞니? 그때 민우가 나섰어요. 준우야, 내가 나갈게. 아주머니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순 없어요. 민우야, 안 돼. 제가 민우의 팔을 붙잡았어요. 준호가 그 모습을 보더니 비웃었죠. 정말 미친 꼴을 다 보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차리라고? 난 지금 평생 처음으로 정신 차린 거야. 준호가 나갔어요. 쾅 하고 문을 닫았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아주머니, 미안해, 민우야.
너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조심? 뭘 조심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냥 좋아했을 뿐이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고 함께 있으면 행복했을 뿐이에요. 그게 죄인가요? 그날 밤 준호가 소영이를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거실에 마주 앉았죠. 민우는 자기 방으로 올라갔고요. 어머니, 민우 선배랑 대체 무슨 사이세요? 소영이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친구야. 친구요? 그런 친구가 어딨어요? 왜 없어? 나도 친구 가질 수 있지. 어머니 나이에 이성 친구요? 더군다나 17살이나 어린? 나이가 뭐가 중요해?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동네 소문 다 날 거라고요. 동네 소문? 그래, 그게 중요하지. 너희한텐 체면이 중요하니까. 체면이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 웃기지 마. 너희 아버지가 20년 바람 피울 때도 나를 위해서였어? 소영이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어머니, 설마 복수하시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복수? 그 말이 제 머릿속을 스쳤어요. 맞아요, 복수였어요. 하지만 남편한테가 아니라. 복수 맞아. 근데 너희 아버지한테가 아니야. 나한테 하는 복수야. 무슨 말씀이세요? 40년 동안 바보처럼 산 나한테 남의 눈치만 보고 체면만 지키고 착한 여자인 척 산 나한테 이제 그만 놓아주고 싶어서. 어머니, 그리고 알아도 민우는 날 행복하게 해줘. 너희가 한 번도 안 해준 걸 그 사람이 해줘.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새벽 4시쯤 민우한테 문자를 보냈죠. 잠이 안 와. 금방 답장이 왔어요. 저도요. 희숙 씨 괜찮으세요? 잘 모르겠어. 우리 잘못된 건가? 모르겠어요. 근데 희숙 씨, 저는 진심이에요. 나도. 근데 무서워. 저도 무서워요. 근데 희숙 씨를 잃는 게 더 무서워요. 눈물이 났어요. 62년을 살면서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남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죠.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찾았어요. 비밀 금고를요. 비밀번호는 역시나 032로. 미선이 생일이었죠.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통장 사본, 미선한테 보낸 돈, 20년간 총 3억, 아들 사업자금 5억. 근데 이게 전부 제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이었어요. 소영이 친정에 보낸 돈 2억, 그리고 남편의 유서. 여보, 미안하오. 하지만 당신은 행복했잖소.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했소. 재산은 잘 정리해놨으니 아들 잘 챙겨주시오. 모르는 게 약? 날 바보로 만든 건 당신들 편이었어. 행복했다고? 거짓말 속에서 산 게 행복이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뭘 해야 하는지를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제 명의로 된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요. 자제분들이 반발하실 텐데요. 그럴 거면 날 속이지 말았어야죠.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놀라더라고요. 이 부동산들 전부 부인 친정에서 물려받으신 거네요? 네. 시집 올 때 가져온 거예요. 그럼 남편 명의로 된 것들도 실은 부인 돈으로 산 거고요. 맞아요. 40년 동안 제 돈으로 살았어요. 근데 전 한 번도 내 거라고 생각 안 했죠. 정리하시면 아드님 사업이 어려워질 텐데요. 알아요. 근데 제 인생이 더 중요해요. 일주일 후 준호한테 서류가 날아갔어요. 부동산 담보대출 상환 통지서. 준호가 달려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저 회사 망해요. 5억이 당장 어디서 나와요? 너희 아버지한테 받은 돈 있잖아. 그걸로 갚아. 그건 제 사업 자금이라고요. 원래 내 돈이었어. 40년 동안 번 내 돈. 소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 남자가 시킨 거죠? 어머니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라고요. 가스라이팅? 웃기지 마. 너희가 날 40년간 가스라이팅 했어.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재산 다 그 남자한테 넘길 거예요. 내 재산 내가 누구 주든 상관없잖아. 어머니, 정말 이러시려고요. 그래. 나 이럴 거야. 이제부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요. 저 망하면 안 돼요. 아이들도 있고. 걱정 마. 다 빼앗을 생각은 없어. 일부는 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민우를 인정해.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참견하지 마. 그건 못해요. 그럼 나도 못 도와줘. 그날 집을 나왔어요. 민우가 찾아놨던 작은 원룸이었죠. 희숙 씨,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필요 있어. 이제 더 이상 그 집에선 못 살아. 준호는 내가 해결할게. 근데 민우야, 너 진짜 나랑 있을 거야? 당연하죠. 나 할머니야. 62살. 주름도 많고 예쁘지도 않아. 저한테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상관없어요. 희숙 씨만 괜찮으면요. 겁나. 저도요. 그래도 할 거야? 네. 희숙 씨랑이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작은 원룸에서 처음으로 민우의 품에 안겼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이었죠. 남편은 한 번도 이렇게 안아준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나눴어요. 남편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그는 부드러웠고 배려해줬고 무엇보다 젊고 강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내가 수줍게 말하자 민우도 저도 그래요. 하지만 희숙 씨랑 함께라서 행복해요. 민우의 사랑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그가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희열과 황홀감에 온몸이 흠뻑 젖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천국이었어요. 오랜 외로움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순간이었죠. 민우야. 네. 고마워. 날 여자로 봐줘서. 저도 고마워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줘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잠들었어요. 평생 잊혀지지 못할 밤이었어요. 집을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준호는 연락을 끊었고 소영이는 SNS에 제 험담을 올리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이혼남한테 빠져서 집을 나갔어요. 나이가 62살인데 말이 돼요? 재산 다 그 남자한테 넘어갈까봐 걱정이에요.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하는데 연락도 안 받으세요. 댓글들이 달렸어요. 에휴, 노망 나신 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 판단력이 흐려지나 봐요. 자식들 불쌍하네요. 하지만 이상한 댓글들도 있었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할머니도 사랑할 권리 있죠. 오히려 멋있는데요. 62살의 새 인생. 저도 나중에 저렇게 살고 싶어요. 그날 결심했어요. 숨지 말자고. 당당하자고. 제 SNS를 만들었어요. 평생 처음이었죠. 그리고 사진을 올렸어요. 민우와 찍은 사진을요. 62세, 인생 처음으로 사랑합니다. 늦었지만 행복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10분 만에 댓글이 100개가 달렸어요. 응원해요. 멋지세요. 저도 60대인데 용기 얻었어요.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물론 악플도 많았죠. 철이 없으시네요. 자식들 생각은 안 하세요? 할머니가 체면도 없나.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이 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희수가, 나 미선이야. 40년 친구. 남편과 20년 바람핀 그 친구였죠. 무슨 일이야? 너 SNS 봤어. 그 남자랑 사귀는 거 맞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희수가 정신 차려.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 내가 알아. 근데 넌 내 나이에 친구 남편이랑 20년 바람 폈잖아. 그건, 그건 괜찮고 나는 안 돼? 왜? 난 바람도 아니야. 정당하게 사귀는 건데. 희수가, 나 진짜 미안해. 그때 내가 외로워서. 외로우면 친구 남편이랑 자도 돼? 20년 동안? 미안해. 미선아, 나 너 용서 안 해. 평생?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 너희가 쓴 돈 3억. 돌려줘. 뭐? 내 남편이 너한테 준 돈 3억. 그거 내 돈이었어. 40년 동안 번 내 돈. 돌려줘. 희수가 그게 안 돌려주면 고소할 거야. 네 명의 통장에서 나간 돈이거든. 일주일 후 미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돈을 돌려주겠다고요. 분할로라도요. 변호사와 함께 만났어요. 서류를 쓰고 계좌번호를 받았죠. 희수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하지 마. 아무 의미 없어. 우리 이제 남이야? 응. 40년 전부터 남이었어. 난 몰랐을 뿐이지. 그렇게 돌아서는데 미선이 울먹였어요. 나도 외로웠어. 남편이 날 버렸거든. 너희 남편이라도 날 봐줬어. 그래서 그게 변명이 돼? 안 되지. 미선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외로우면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나도 외로웠거든. 40년 동안 미선과의 인연을 끊었어요. 그리고 다음 목표로 갔죠. 며느리 소영. 소영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말 없는데. 제발이요. 준호 씨 회사 정말 위험해요. 빚이 너무 많아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 손주들 생각 안 하세요? 손주들, 너희가 날 할머니로만 본 건 생각 안 하고? 어머니도 너무하세요. 내가 너무해? 내가 민우한테 재산 노린다고 한 건? 소영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소영아, 솔직히 말해봐. 내 재산 노린 건 너였지?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 회사 이미 3년 전부터 적자였어. 근데 너희가 숨겼잖아. 내 재산으로 메우려고. 그건 변호사가 다 조사했어. 너희 친정에 보낸 돈만도 2억이더라. 소영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됐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너희랑 상관없이 살 거야. 정말 우리 아무것도 안 주실 거예요? 일부는 줄게. 손주들 교육비 정도는.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날 인정해. 내가 민우와 사는 걸 인정하고 더 이상 간섭하지 마. 그건 못해요. 그럼 나도 못 도와줘. 소영이 울면서 나갔어요. 하지만 전 마음이 편했어요. 처음으로 제 의견을 말했으니까요. 그날 밤 민우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희숙 씨,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가족인데. 가족? 나한테 가족이 뭘 해줬는데? 그래도, 민우야, 나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어. 근데 가족은 나한테 뭘 해줬어?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용만 했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다 용서해야 해? 가족이라고 내 인생 포기해야 해? 민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희숙 씨가 옳아요. 나 이기적이지? 이기적인 게 뭐가 나빠요? 62년 동안 한 번도 이기적으로 안 사셨잖아요. 고마워. 저야말로요. 저를 선택해 주셔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어요. 한 달 만에 연락이었죠. 여보세요. 엄마. 응,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뭐가? 엄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준호야, 민우 형 만나고 왔어요. 뭐? 형이 진심이더라고요. 엄마를 정말 아끼더라고요. 그래, 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엄마를 엄마로만 봤지 한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다는 걸요. 준호야, 엄마 행복하세요. 민우 형이랑. 제가 엄마 인생 망칠 권리는 없는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민우가 옆에서 안아줬죠.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럴까? 네. 희숙 씨는 강한 분이니까요. 6개월이 지났어요. 민우와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커피를 마셨어요. 시장도 같이 갔고요. 처음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저 할머니 옆에 있는 사람 아들이야? 아니야, 남자친구래. 헐, 나이 차이 엄청 나 보이는데?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니, 신경 쓰지 않게 됐죠. 희숙 씨,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괜찮으세요? 응, 그 사람들이 내 인생 책임져 주나? 그렇죠. 우리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실제로 행복했어요. 40년 결혼 생활보다 더요. 민우는 제가 원하는 걸 물어봤어요. 제 의견을 존중해줬어요. 제 기분을 챙겨줬죠. 오늘 뭐 먹고 싶어요? 글쎄, 아무거나. 아무거나는 없어요. 희숙 씨가 먹고 싶은 거요. 그럼 냉면? 좋아요. 냉면 먹으러 가요. 이렇게 작은 것들이 행복이었어요. 누군가 내 의견을 물어봐 주는 것, 내 기분을 챙겨주는 것, 나를 나로 봐주는 것. 준호는 가끔 연락했어요. 엄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왜?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래, 만나자. 손주들을 만났어요. 오랜만이었죠. 할머니, 그래, 잘 있었니? 할머니 어디 살아요?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서 살아. 할아버지 없는 집? 응, 할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셨잖아. 그럼 할머니 혼자 사세요?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아니야. 할머니는 할머니 친구랑 같이 사셔. 친구요? 응, 할머니도 친구 있으시거든. 손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은 순수했어요. 어른들처럼 편견이 없었죠. 엄마, 다음엔 민우 형이랑 같이 오세요. 괜찮겠어? 네. 소영이가 이혼 요구했어요. 뭐? 제가 거절했죠. 근데 어쩌면 이혼할 것 같아요. 미안해, 준호야. 내가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소영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며느리 소영은 결국 이혼을 택했어요. 제 재산을 못 받게 되자 준호를 버린 거죠.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아니야. 사랑했으니까 결혼한 거잖아. 엄마는 아버지 사랑하셨어요? 글쎄, 사랑했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익숙함이었던 것 같아. 익숙함이요? 응.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야. 배려하는 거고. 너희 아버지는 날 한 번도 존중한 적이 없었어. 그랬네요. 준호야, 다음엔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 네, 엄마.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데 민우가 물었어요. 희숙 씨, 준호 만났어요? 응. 어땠어요? 좋았어. 아들이 날 이해해 주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민우야. 네. 우리 결혼할까? 민우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결혼이요? 응.
사실혼 신고. 정식으로 우리 관계를 인정받고 싶어. 희숙 씨, 저 같은 사람이랑요? 너 같은 사람? 너처럼 좋은 사람이 어딨어.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나한테 있잖아. 우리 함께 살면 되지. 희숙 씨, 사랑해, 민우야. 62년 살면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야. 민우가 저를 꼭 안았어요. 저도 사랑해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가 나의 허리를 잡으며 키스를 했어요. 그의 입술이 닿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아, 행복해. 나도요, 사랑해요. 내 몸이 뜨거워지면서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남편과는 너무나 다른 민우, 내 삶에 너무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사람 민우. 그는 나에게 내 60년 삶에 처음으로 봄을 가져다 줬어요. 그를 만나면 나는 봄꽃처럼 활짝 피어났고 아침 이슬을 머금은 꽃처럼 반짝였습니다. 그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희열과 황홀감으로 요동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꼭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죠. 준호와 손주들, 그리고 SNS로 응원해준 시니어분들 몇 명. 준호가 제 손을 잡고 민우에게 인계했어요. 형,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럴게. 아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게. 형? 응? 형을 선택하신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세상과 맞서는 용기가 대단하세요. 고마워, 준호야. 결혼식 후 작은 피로연을 했어요. 한 시니어 분이 다가오셨죠. 희숙 씨, 저도 용기 얻었어요. 네, 저도 남편 없이 20년 살았거든요. 그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근데 희숙 씨 보니까 나도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우리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맞아요. 감사해요, 희숙 씨. 그날 밤 민우와 신혼여행 대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희숙 씨,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야. 왜요? 이게 꿈일까봐. 깨면 또 그 집에서 혼자 있을 것 같아서. 꿈 아니야. 진짜예요. 그렇지? 그럼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벤치에 앉았어요. 민우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죠. 희숙 씨, 응?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요.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마워. 아니에요. 희숙 씨가 아니었으면 전 평생 혼자 살았을 거야. 사랑하는 법도 모르고. 나도 마찬가지야. 62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받는 느낌을 알았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민우야, 저기 별 봐. 예쁘네요. 저 별들처럼 우리도 빛나고 있을까? 당연하죠. 희숙 씨는 제 인생의 별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요. 왜 울어요?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서. 당연히 돼요. 희숙 씨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고마워.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내 집이었어요. 내가 선택한 집, 내가 원하는 사람과 사는 집. 잠들기 전 SNS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62년을 살아왔어요. 40년은 남의 아내로, 3년은 남의 어머니로만. 이제 남은 인생은 나로 살고 싶어요. 복수가 뭔지 아세요? 죄책감 없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가장 멋진 복수거든요. 17살 차이, 상관없어요.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으니까요. 세상이 뭐라든 이번 생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저도 다시 시작해볼 용기가 났어요. 희숙님 덕분에 제 어머니도 변하셨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날 밤 민우의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었죠. 1년 후 준호가 재혼했어요. 이번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엄마,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사랑이 뭔지. 그래. 네. 엄마 덕분에요. 엄마가 민우 형을 선택한 거 보고 깨달았어요.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 잘 살아, 준호야. 엄마도요. 행복하세요. 2년이 지났어요. 제 SNS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었죠. 많은 시니어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희숙님 덕분에 60살에 대학에 갔어요. 70살에 새 사업 시작했어요. 65살에 연애 시작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제 선택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됐다는 게 감사했죠. 그 사이 민우와 저는 남해안 바닷가로 이사해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희숙과 민우의 작은 행복이라는 이름으로요. 시니어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여기 오면 위로가 돼요. 나이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어느 날 70대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희숙 씨, 제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근데 희숙 씨 보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저도 남은 인생 살아보고 싶어요. 당연하죠. 아직 늦지 않았어요. 희숙 씨 몇 살이세요? 64살이에요. 나보다 어리시네. 나는 72살인데도 다시 시작해볼 용기가 생겼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 민우가 말했어요. 희숙 씨, 우리가 좋은 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네. 많은 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좋겠네. 희숙 씨, 응? 사랑해. 매일매일 더. 나도. 우리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당연하죠. 우리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죠. 30년. 좋다. 3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미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희수가, 나 암이래. 뭐? 췌장암. 말기래. 6개월 남았대. 만나줄 수 있어?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어? 망설였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마지막이라는 말에 거절할 수가 없었죠. 병원에서 만났어요. 미선이는 너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희수가, 정말 미안해. 40년 우정을 내가 망쳤어.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어? 알아. 근데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었어.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왜 그랬어? 왜 하필 내 남편이었어? 외로웠어. 내 남편이 날 버렸을 때 내 남편만이 날 챙겨줬어. 그게 사랑인 줄 착각했어. 그래서 20년을 속인 거야? 미안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나 정말 나쁜 사람이야. 미선이 울었어요. 40년 친구가 내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어요. 미선아, 응? 용서는 못해. 평생 못할 거야. 근데 원망은 이제 그만할게. 원망하며 사는 것도 지쳤어. 희수가, 너 때문에 내가 민우를 만났잖아. 너가 내 인생을 망쳤지만 그 덕분에 진짜 인생을 찾았어. 아이러니하지? 미선이 제 손을 잡았어요. 행복해 보여. 정말로. 응, 행복해. 다행이다. 내가 망친 내 인생인데 내가 다시 찾아서 너도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보내. 고마워, 희수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2개월 후 미선이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에는 가지 않았어요. 대신 집에서 조용히 기도했죠. 미선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저도 이제 완전히 과거를 놓을 수 있기를요. 민우가 물었어요. 괜찮아? 응.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아. 많이 힘들었지? 아니, 오히려 홀가분해. 이제 진짜 앞으로만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민우의 손목을 잡지 않았다면, 만약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했다면, 만약 규칙을 지키며 살았다면, 지금 이 행복은 없었겠죠. 지금 이 평온함도, 이 웃음도요. 64살. 많은 나이죠. 하지만 전 이제야 살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나로서요. 5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손주가 찾아왔어요. 대학생이 된 손주가요. 할머니, 저 고민이 있어요. 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집안이 안 맞는데요. 할머니라면 어떻게 하세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너 그 사람 진짜 좋아해? 네, 정말 좋아해요. 그 사람도 널 좋아하고? 네. 그럼 해. 세상이 뭐라든 해.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게 나아. 할머니도 그렇게 사셨어요? 응. 할머니는 62살에 도전했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할머니 멋있어요. 너도 멋있게 살아.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손주가 돌아간 후 민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희숙 씨, 이제 젊은 사람들 인생 상담까지 하네요. 그러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멋있어. 뭐가? 희숙 씨가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 한 사람씩. 과찬이야. 아니야. 진짠데. 민우가 옆에서 안아줬어요. 행복해. 나도 행복해. 희숙 씨 만나서. 나도. 평생 고마울 거야. 평생? 좋은 말이네. 평생 함께하자. 당연하죠. 민우와 함께한 이 시간들. 이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에요. 저는 정희숙 67살. 5년 전 62살에 새로 태어났고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할 거예요. 긴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희숙과 강민우의 나이를 초월한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내 삶은 내가 주인공이라는 걸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꼭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음 편에서도 감동적이고 지혜로운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인생 노트였습니다.